60세 이상 분들께 주의할 만한 사과 섭취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의료계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 진실을 오늘 공개합니다. 대구에 거주하시는 68세 이상의 분들은 혈액을 맑게 하기 위해 매일 아침 사과를 챙기셨습니다. 그러나 불과 2달이 지나 병원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신장 수치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으니 즉시 혈액 투석을 준비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옥님은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사과를 드셨는데요. 하지만 원인은 사과 그 자체가 아니라 사과와 함께 드신 이 조합에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으며 지금도 이 위험한 조합을 계속 드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신장내과에서 30년 경력을 쌓은 전문의 강민규입니다. 저는 병원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병원은 환자가 많아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우리에게 불행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하며 오랫동안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숨겨진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건강에 좋은 사과가 나이가 들면 오히려 도구로 작용해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환자들 중 절반 이상이 이 조합 때문에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져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 궁합 3가지와 신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적의 섭취법 2가지를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투석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하여 시청해 주세요.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겪습니다. 신진대사가 감소하고 신장 기능은 매년 1%씩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쉽게 소화되던 사과 성분들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처리하기 힘든 독소가 되어 콩팥에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6-10년 된 낡은 정수기 필터에 비유해 보세요. 필터가 노후되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계속 잘못된 음식 조합을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필터는 막히고 찢어져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예전 식습관을 고수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곤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만 실행하셔도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건강을 되찾을 것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참을성이 높은 장기입니다. 50%가 손상되어도 70%가 기능을 상실해도 신장은 통증 신호조차 보내지 않고 조용히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변이 잘 나오고 소화가 잘 되니 내 콩팥이 튼튼하다고 착각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조용히 회복할 수 없는 위험 속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6-10년 동안 쉼없이 피를 걸러낸 여러분의 신장 필터는 이제 낡고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찢어질 듯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젊었을 때는 쉽게 걸러내던 사과의 칼륨이나 산 성분이 이제는 노화된 신장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괴물처럼 작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에 기름을 붓는 식으로 사과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이 함께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여러분의 위장 안에서 신장을 파괴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장 혈관은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을 받아 터지기 직전까지 부풀어 오르고 콩팥 세포들은 수분을 잃어 바짝 마른 부풀어처럼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은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신장이 망가졌나요? 라고 울분을 토하십니다. 그분들을 병상에 눕게 만든 것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던 아주 평범한 음식들입니다. 신장 투석을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병원에 다니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기계에게 팔을 맡기고 누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여행 손주들과 나누는 맛있는 밥 한 끼와 같은 평범한 행복조차 포기해야 합니다. 이는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고통스러운 길을 걷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는 여러분의 냉장고에 분명히 있는 아주 흔한 것들입니다. 사과와 함께 먹었을 때 신장의 시한폭탄이 되는 최악의 음식 3가지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신장 투석실로 직행하게 만드는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차가운 우유입니다. 아마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면 우유 한 팩은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아침에 사과 하나를 깎아 드시고 목이 막히니 시원한 우유 한 잔을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뼈 건강을 생각해서 일부러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수원에 사는 63세 박종훈 님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박종훈 님은 평소 건강 관리에 철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과 칼슘이 중요하다는 방송을 보시고 매일 아침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우유 200ml와 사과 한 개를 드셨습니다. 입안에서는 시원하고 고소하니 참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박종훈 님의 뱃속에서는 매일 아침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장은 따뜻한 온돌방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음장 같은 차가운 우유와 차가운 성질의 사과가 함께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따뜻했던 위장이 즉시 차가워지며 경련을 일으킵니다. 위장은 본능적으로 이 차가운 물질을 빠르게 내보내려 하며 그 결과는 설사입니다. 박종훈 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우유만 마시면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자주 갔습니다. 그냥 제가 유당불내증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설사를 한 번 하고 나면 속이 비워지는 것 같아 오히려 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박종훈님의 신장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든 주범이었습니다. 설사는 단순히 배가 아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수분과 전해질이 강제로 빠져나가는 비상사태입니다. 한 번 설사할 때마다 물 한 컵 반 분량의 수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매일 아침 사과와 차가운 우유를 드시고 화장실을 드나드셨으니 박종훈님의 몸은 만성적인 탈수 상태였습니다. 신장은 혈액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 같은 존재인데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집니다. 끈적거리는 피는 신장 필터를 통과하기 힘들고 결국 필터가 막혀 신장 기능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셨을 때 박종훈님의 신장은 마치 물기가 없는 스펀지처럼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우유를 따뜻하게 두고 사과와 시간을 두라고 처방한 뒤 설사가 멈추고 신장 수치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유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차가운 온도입니다. 차가운 기온이 문제입니다. 사과를 섭취할 때는 반드시 우유를 전자레인지에서 30초가량 데워 미지근하게 드시거나 최소 1시간 뒤에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신장을 해치는 최악의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즐기는 기호식품이자 아침을 여는 향긋한 습관 바로 커피입니다. 인천에 거주하시는 60세 최미자님은 평생 동안 우아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사과 한 조각과 따뜻한 블랙커피 한 잔을 즐기는 것이 그녀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뉴욕 사람들처럼 세련된 아침 식사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15년간 이어온 이 우아한 습관이 최미자님의 신장에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버렸습니다. 최미자님이 저를 방문하셨을 때 호소하신 증상은 극심한 피로와 어지럼증 그리고 피부 건조증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최미자님의 신장 기능 지표는 60점대까지 떨어져 있었고 이는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거의 절반 정도 손실된 상태였습니다. 대체 왜 사과와 커피가 함께 소비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원인은 바로 이중 인뇨 작용입니다. 사과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나트륨과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커피의 카페인 또한 강력한 인뇨 작용을 하여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각각 따로 먹어도 수분이 빠져나가지만 이 둘을 동시 섭취하면 수분 배출이 마치 폭포수처럼 일어납니다. 마치 대수문을 동시에 두 개 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최미자님께 아침 시간대별 몸의 변화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전 7시 사과와 커피를 드시면 입안은 향긋하지만 위장은 즉시 탈수 준비 상태에 들어갑니다. 오전 8시 1시간 만에 소변을 보러 가게 되며 이때 우리 몸에서 약 250ml의 물이 빠져나갑니다. 오전 9시 목이 마르기 시작하지만 커피를 마셨으니 물을 보충했다고 잘못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오전 10시 혈액 속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피가 끈적하게 변하게 되니 이 끈적한 피가 신장의 미세한 혈관을 통과하려 하니 신장에 큰 부담이 가겠지요. 억지로 피를 밀어 넣게 됨으로써 신장 세포들이 질식하고 손상됩니다.
최미자님은 제 설명을 듣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커피가 물인 줄 알았어요. 물 대신 커피를 섭취하는 것으로 수분 보충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착각입니다. 커피는 물이 아닙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우리 몸은 그 두 배의 수분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사과의 칼륨이 더해지니 신장은 바싹 마른 눈바닥처럼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과와 커피의 유혹에 속지 마세요. 아침에 사과를 드셨다면 최소 2시간 후 점심 식사 후에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커피를 한 잔 마셨다면 반드시 2잔의 물을 드셔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장이 촉촉하게 유지되고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유나 커피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신장을 더욱 빨리 파괴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식탁에서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사과와 젓갈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5세 정석화님은 젓갈을 많이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짭조름한 오징어 젓갈이나 명란젓을 드시면 밥 2그릇은 쉽게 비우는 분입니다. 그리고 짠맛을 상쇄하려고 식사 후 꼭 달콤한 사과를 먹었습니다. 이른바 단짠단짠 조합을 즐기신 것입니다. 정석화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사과가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좋다고 하죠. 젓갈을 먹고 사과를 먹으면 소금이 중화되니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장을 해치는 시한폭탄 같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젓갈은 소금 덩어리입니다. 티스푼 한 숟가락에도 나트륨이 5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젓갈이 체내로 들어가면은 우리 혈액의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때 우리 몸은 삼투 현상으로 인해 혈관으로 물을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관이 팽창합니다. 이미 신장 혈관은 높은 압력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칼륨이 가득한 사과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과의 칼륨은 나트륨을 밀어내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미 꽉 찬 혈관 안에서 나트륨과 칼륨이 서로 밀어내며 충돌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으로 향하는 혈관의 압력이 순간적으로 30% 이상 폭등합니다. 여러분, 꽉 찬 물풍선에 물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펑 하고 터져버립니다. 정석환님의 신장 혈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정석환님은 눈앞이 번쩍하며 극심한 두통과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혈압은 200까지 치솟아 있었고 신장의 미세 혈관들이 터져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급성 신부전이었습니다. 며칠만 늦었어도 평생 투석 기계를 달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사과가 나트륨을 배출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절한 양의 나트륨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젓갈처럼 극단적으로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배출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 오히려 신장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기름을 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정석환님은 태어나면서 제 손을 잡고 후회하셨습니다. 사과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착각하셨습니다. 제 부지가 제 콩팥을 해치고 있었네요. 여러분, 냉장고에 젓갈 반찬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젓갈을 드는 날에는 절대로 사과를 드시지 마십시오. 반대로 사과를 드신 날에는 젓갈뿐만 아니라 장아찌나 찌개, 국물 같은 짠 음식도 피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강철 기계가 아닙니다. 얇은 실핏줄 뭉치로 이루어진 매우 섬세한 장기입니다. 차가운 우유로 얼리고 커피로 말리고 젓갈로 터뜨리는 식습관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드셨다면 괜찮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3가지 최악의 조합만 피하신다면 약해지던 신장도 다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쁜 것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지친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할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부엌에서 할 수 있는 기적 같은 2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하나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수천만 원짜리 치료보다 강력합니다. 도대체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신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의학적으로 계산된 숫자를 통해 그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과 한 개를 드시면 칼륨의 강력한 인뇨작용으로 약 200ml의 수분이 처해로 배출됩니다.
여기에 커피 한 잔을 더하면 카페인의 효과로 250ml가 추가로 빠져나갑니다. 합쳐서 450ml입니다. 불과 2시간 만에 작은 생수병 하나 분량의 물이 우리 혈관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탈수가 생기면 혈액은 투명한 물이 아닌 끈적한 진흙처럼 변해버립니다. 신장은 매분에 한 리터 이상의 혈액을 걸러내는 정밀한 여과기인데 맑은 물 대신 진흙 같은 피가 들어오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필터 구멍이 막히고 찌꺼기가 쌓여 결국 기능이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과와 커피가 만났을 때 신장이 마주하는 문제입니다. 더욱더 두려운 것은 젓갈과 사과가 만날 때 발생하는 혈관 압력입니다. 2024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염분 음식과 사과를 함께 섭취했을 때 신장 사구체로 가는 혈관 압력이 평소보다 32%나 급증했습니다. 정상 혈관 압력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순간적으로 138까지 치솟는 것입니다. 이는 물이 가득한 낡은 고무 호스를 손으로 세게 쥐는 것과 같습니다. 압력을 견디지 못한 호스는 결국 가장 약한 부분부터 터지게 됩니다. 우리 신장 속 미세 혈관들이 그렇게 파열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신장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는 무려 198%나 폭등했습니다. 수치가 거의 2배로 뛰었다는 것은 신장이 천천히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파괴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무너진 신장 장벽을 복구하고 막힌 필터를 시원하게 뚫어줄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신장 회복의 비밀 2가지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나쁜 것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장을 살리기 위한 2가지 황금 원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비용은 들지 않지만 그 효능은 수천만 원짜리 치료보다 강력한 첫 번째 황금 원칙은 바로 아침 첫 소변 색깔 확인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기 전에 겨우 10초만 변기를 확인하십니까? 대부분 그냥 지나치지만 이는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은 조용한 장기라 아파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오직 소변 색깔로만 자신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맑은 연노란색 레모네이드 색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장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진한 노란색, 오렌지 주스 색상이 보인다면 즉시 물 2컵을 드셔야 합니다. 신장이 물이 부족해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콜라처럼 갈색 소변이 나온다면 주저없이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는 신장 기능이 멈추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거품이 비누처럼 일거나 붉은색이 보인다면 이는 콩팥에서 단백질이나 피가 새어나오고 있다는 응급 신호이니 즉시 구비식 지게온기 구급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64세 한지영님은 20초의 습관으로 투석 위기를 넘겼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한지영님은 어느 날 아침 소변이 갈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하고 즉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신부전 초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하루만 늦었어도 신장이 영구적으로 손상됐을 것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매일 아침 10초에 대한 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2024년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매일 소변색을 체크하고 수분을 조절한 이들은 6달 후 신장 기능이 9.2%나 향상되었습니다. 10초의 투자는 투석의 두려움을 예방해 줍니다. 두 번째 황금 원칙은 사과 세척 3단계입니다. 사과 껍질에 남은 잔류 농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물로 대충 문지르는 것은 농약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딱 3분만 투자하세요. 첫 단계로 흐르는 물에 30초간 씻어 표면의 먼지를 제거합니다. 이 단계에선 물 1리터에 식초 2큰술을 넣고 사과를 2분간 담가두세요. 식초의 산이 농약을 분해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다시 흐르르 흐르는 물에 30초간 헹궈 식초 냄새와 농약을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이렇게 하면 농약의 90% 이상이 제거되어 신장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광주에 사는 66세의 김철수님은 껍질을 먹는 것이 좋다는 말만 믿고 대충 씻어 드시다가 신장 수치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개한 세척 3단계를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3개월 뒤 병원을 찾았을 때 담당 의사가 놀랄 만큼 신장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김철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단지 씻는 법을 바꿨을 뿐인데 콩팥이 되살아났습니다. 사과가 나쁜 것이 아니라 농약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드세요. 서울 강남의 한지영님과 광주의 김철수님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방법은 멀지 않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비싼 치료나 귀한 약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 저지르던 나쁜 습관 3가지를 멈추고 사소해 보이는 좋은 습관 2가지를 꾸준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투석 직전까지 악화되었던 위험한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부었던 얼굴과 다리에 붓기가 빠지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몸의 자연 치유력을 과학적으로 활성화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십니다. 먹는 순서를 바꾸고 씻는 법을 바꾸는 것이 내 망가진 콩팥이 회복되겠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그분들의 눈빛은 확신과 기쁨으로 변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으로 안정되고 소변에서 단백질이 멈추는 것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 넘게 열심히 일해온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잠시 지쳐 있을 뿐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보살펴 준다면 언제든지 건강하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우유와 커피, 그리고 젓갈을 피하고 매일 아침 소변색을 확인하며 올바른 사과 세척법을 지키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10년 뒤 미래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차가운 기계에 의존하는 고통스러운 삶과 사랑하는 가족과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웃을 수 있는 삶. 그 운명을 가르는 차이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의 식탁 위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내일부터 사과를 박스째로 사서 마음껏 드시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한 의사로서 꼭 드려야 할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사과가 신장에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는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분들의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만성 콩팥병, 3기 이상의 진단을 받으셨거나 칼륨 수치 조절을 위해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분들에게 사과 속의 칼륨은 약이 아니라 치명적인 독이 되어 심장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사과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칼륨은 약이 아닌 치명적인 독궁으로 심장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칼륨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소변으로 배출하지만 병든 신장은 이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배출되지 않은 칼륨이 혈액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고 이는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 심장마비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으로 병원 상담을 받고 있는 분들은 사과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제가 하루에 사과 반쪽 정도 먹어도 될까요? 라고 꼭 여쭤보세요. 허락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껍질에 칼륨이 많이 있으니 껍질을 제거하거나 사과를 작게 썰어 2시간 정도 물에 담갔다가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에 담가두면 칼륨 성분이 제거됩니다. 또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의 과당은 혈당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가 아닌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반쪽 정도만 드시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과가 좋다고 해서 현재 복용하고 계신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머찬짝 사과는 뛰어난 보조식품이지 치료약이 아닙니다. 약은 반드시 챙겨 드시면서 오늘 알려드린 올바른 사과 섭취법을 병행했을 때 비로소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고 내 몸 상태와 맞지 않으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건강법은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맹신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현명한 선택과 조절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심코 먹었던 사과가 독이 되는 위험한 순간들과 그것을 막는 확실한 방법을 모두 배웠습니다. 차가운 우유와 커피 그리고 젓갈은 사과와 절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반면 아침 첫 소변 색깔을 살피는 잠시의 관심과 남아있는 농약을 씻어내는 정성은 여러분의 신장을 평생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즉시 냉장고로 가셔서 젓갈 반찬을 정리하고 사과를 씻을 식초를 꺼내 두세요. 내일이 아닌 지금 당장 실천해야 여러분의 몸이 변화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돌보며 깨달은 사실은 건강은 병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밥상 위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투석실의 차가운 기계 소리 대신 사랑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건강하게 나이 드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는 생명의 지침서가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영상 공유 버튼을 눌러 소중한 지인들에게 이 생명의 정보를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망가져가는 신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신장 건강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새 인생을 위해 저 강민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